잇몸 염증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염증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면 잇몸이 들뜨고 부어서 딱딱한 음식은 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시리고 아파요. 요즘엔 염증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날까봐 매일매일 염증을 짜고 가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3년 동안 고생 중이고 전 정말 놀란 게 매일매일 이 염증을 짠다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제가 사실 이거 듣기만 하고도 바로 의심되는 그런 진단이 있는데요. 네. 바로 만성 치근단염이라고 하는 진단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았거나 크라운을 씌운 치아의 뿌리 끝에서부터 염증이 진행이 돼가지고 잇몸을 뚫고 삼출액이 나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아무리 매일매일 짜내신다고 해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특히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 심하고 통증도 많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에 꼭 내원을 하셔서 확실한 진단명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만성 치근단 염증이라고 하면 신경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치근단 부위에 수술을 해서 끝쪽을 잘라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이게 치주 질환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확실히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냄새가 혹시 날까봐 이걸 매일 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짠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아까 오늘 세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드리는 또 말씀이지만 입에 이제 손에는 정말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넣어서 잇몸을 짠다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냥 가글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잇몸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부어오르기 때문에 아마 매일매일 짜주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치과에 내원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손 말고 면봉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급적 면봉을 이용해 주시고 내원하시는 게 가장 그게 좋다는 제일 말씀. 좋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30대부터 풍치로 어금니 2개를 뽑고 지금도 잇몸이 자주 붓고 부을 때면 음식을 씹는 것도 어려워 최대한 잘게 잘라먹는 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싶어 충분히 잠을 자려고 하고 소금이나 과산화수소로 가글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면 잇몸 통증이 심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이 아플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변 교수님께서 이가 빠진 채로 지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있을지 알려주셨는데요. 사례자분이 좀 부합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2개가 빠진 상태인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변 교수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 구강세균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30대부터 풍치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강세균 검사를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균이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균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풍치나 그리고 치아 상실이 조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렇게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면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잇몸이 붓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씹으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잘게 잘라서 먹지 않으면 음식이 먹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그렇죠.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발치가 필요한 치아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잇몸 치료와 함께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발치, 치아 몇 가지를 꼭 발치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근데 요즘 그 아까 소금물하고 과산화수소로 가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가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글액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교수님? 네. 방금 사례자분께서는 소금물이나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 양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가글액이지만 실제로 이것의 살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자료는 별로 없기 때문에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치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독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신다면 적절한 그 농도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3% 정도의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를 실수로라도 삼키게 되셨을 때 그런 위장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그린을 치과 선생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가글 용액 안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 성분이나 그리고 살균 효과가 있는 다양한 에센셜 오일이나 CPC와 같은 성분들이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살균 효과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가그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글 용액을 사용하라고 하셨고요. 이번에는요, 고민을 편지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가 약한 집안 내력 때문에 젊을 때부터 양치질 신경 써서 열심히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꼭 하는데요. 치아 뿌리 부분에 이렇게 충치가 생깁니다. 시리고 아픈데 왜 그럴까요? 하셨어요. 관리를 열심히 한데도 그 뿌리 부분에 충치가 계속 생기셔서 고민인 분입니다. 병 교수님. 치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치아 뿌리 쪽에 충치가 생기는 치근 우식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잇몸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잇몸이 나빠지면서 잇몸이 서서히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노출이 돼서는 안 되는 치아의 뿌리 부분, 치근 부분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노출된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균이 붙게 되고 이런 균들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충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는 묻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 윗부분보다 더 충치에 대해서 더 취약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더 침투 속도도 빠르고 진행 속도도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근 우식증, 뿌리에 생기는 우식증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이 더 높은 빈도로 관찰이 되고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늦게 받으면 발치까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치가 좀 아랫부분에서 보인다 그러시면 꼭 빨리 내원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불소도포도 도움이 되겠죠, 교수님. 불소도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불소도포는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치과에 내원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불소도포를 하게 되면은 우식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든 상관이 없지만 꼭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방적으로 불소도포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또 지역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은 도포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병으로 발치를 해서 뭐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게 되면 이게 인공장치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세균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틀니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 이건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세균이 붙지 않고 그리고 치석도 생기지 않고 치태도 안 끼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구강 내에 들어가는 뭐 틀니든 임플란트든 뭐든지 다 구강 세균이 붙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치태나 치석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에 만약에 치태가 붙고
그리고 치석이 형성이 되면 이런 치석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뼈를 흡수시키는 아주 안 좋은 결과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임플란트의 주위에 붓거나 아니면 빨갛게 나타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지만 더 심해지면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임플란트뿐만 아니고 틀니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요? 완전 틀니도 있지만 치아 몇 개 또는 임플란트 몇 개의 지지를 얻는 부분 틀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도 구강 내 들어가면 틀니를 전체적으로 코팅되듯이 어떤 세균막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빼서 보시면은 틀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끈미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세균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닦아내 주셔야지 남아있는 치아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나 틀니나 이런 구강 내 들어가는 모든 보철물에 있어서는 꼭 세균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인공치아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침투를 못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